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시로 들어선 게 뭐였어요? 올해는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내년부터 다시 올라갈 거다. 공급 부족 가속화되니까.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그런데 내년에 규제 강화하니까 이제는 오래 살아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내년에 공급 부족이니까 그래도 오른다. 근데 공급 부족 CR도 안 먹히죠. 이제 그러니까 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 내년에 임대차 3법 갱신권 사용하는 수요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매매 가격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건사년에서조차도 매매 가격 2%밖에 안 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데 무조건 오른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시장을 읽고서 자, 올라갈 때는 으쌰으쌰해서 담합하지만 떨어질 때는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떨어질 때 각자 도생하면서 나오는 게 뭐다? 금매랑 투매다. 자, 이사갈 집 구했는데 집이 안 팔려요. 한 집 나가면 호가가 바로 뛰니 안 되겠기에 계약 먼저 했는데 안 나간다. 2천 낮췄는데도 안 나간다. 경기도 화성시에 한 아파트는 6천을 낮췄는데도 안 나간다. 안 나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저분 같은 경우는 물린 거죠 좀. 이사할 집은 미리 샀는데 내 집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잔금을 어떻게 대출로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저거를 싸게라도 팔아서 하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우상향 끝나는 이유? 갈아타기가 막히니까. 갈아타기가 막히면 실수요들의 이동은 연쇄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갈아타기가 왜 막히냐? 신규 유입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 신규 유입 실수요가 없는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투기 수요한테 비싸게 팔고 빠질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실수요도 안 팔아요. 투기 수요들이 집값 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싸게 내놓는데도 안 팔리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 기사 때문에 이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찔끔 내리고 금매. 매수자 우위 재편에도 콧대 높다. 호가를 찔끔 내리고 금매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비싸죠. 금매 자체가 금매는 아니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가장 입맛에 맞는 취재여서 갖다 썼든가 아니면 또 소설로 가상의 인물 만들어서 썼던가. 왜냐면은 집값이 지금 막 변곡점을 맞고 이게 오래됐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한테 1,000만 원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내놓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논리는 똑같아요. 생산자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런데 공장 물품처럼 찍어내서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하나 비싸게 팔고 싶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죠. 그렇다면은 하락장 초창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호가는 버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끝물에 산 사람일수록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리는 게 진짜 피가 깎여 나가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네? 아, 나 5,000만 원 싸게 내놓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거는 실수요도 마찬가지고 투기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물린 투기 수요가 엄청 수익을 봐서 한 5천 깎아주면은 양도세 퍼센테이지 떨어지면서 그렇게 손해 안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깎아주는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막 2억씩 떨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데서 더 빨리 나오는 이유는 확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조금 낮춰도 양도세를 많이 떼가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에는 몇 천밖에 차이 안 나니까 고가 아파트에선 그게 가능한데 중저가, 저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힘들죠. 양도세 비중이 적으니까 깎는 만큼 자기 돈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안 팔리고 내가 정말 위험해질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거죠. 30대 무주택자라고 나왔는데 주식 이야기 해봅시다. 잠깐. 주식시장에서 2030이 굉장히 많이 물렸죠. 신규로 유입됐다가. 그들의 마인드는 뭐예요?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죠. 똑같아요. 부동산도. 부동산이 더 심하죠. 버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더 뒤늦게 나오고 더 길게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지만 계속 떨어지게 되고 못 버티게 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 손절하는 사람, 두 번째 진짜 못 버티는 사람. 원래 진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먼저 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빨리 처분해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새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경우, 혹은 내가 무리하게 연끌해서 샀는데 대출이나 보유세 부담이 심한 경우, 혹은 내가 굉장히 대출을 많이 껴서 사서 언제까지 몇 억 올려서 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장이 변해버려서 안 팔리는 경우, 이런 데서부터 가격이 금매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슬슬 이제 나 지금에는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매물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금매투매는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거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 벌써 금매가 나오겠냐. 근데 저들 입장에서는 1, 2천만 원 낮춰도 굉장히 금매예요. 왜?
남들은 3억에 파는 것 같은데 나는 2억 8천에 파는 것 같으면 굉장히 손해보는 기분이거든. 그래서 확 낮춰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호가는 안 낮추고 막상 들어가 봐서 봤더니 협의를 하는데 내가 이 매물을 내놓으면 여기 단지 전체 호가 떨어져서 가두리 신고 들어오고 허위 매물 신고 들어오고 하락 경쟁 붙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싸게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호가를 못 낮춘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점점 급한 사람들부터 호가를 쫙쫙 급매투매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슬슬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시동이 걸린 거죠. 매도자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매수자는 살만한 집이 없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따지면 지금 매수죠. 소비자와 생산자죠. 그러면 생산자 입맛에 맞는 게 맞아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게 맞아요?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자원이니까 뭐 얘기 다르다고 하겠지만 삼겹살을 만드는데 돼지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키워서 내가 최상의 돼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먹이는 것도 사료 이런 거 안 먹이고 뭐 최고급 막 푸아그라 이런 거 먹여서 돼지를 키웠어. 산삼 막 이런 거 먹여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진짜 최고급 돼지가 나왔어요. 삼겹살 1인분에 100만원.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그걸 100만원 주고 사 먹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 맞춰서 가격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왜? 소비자 입맛에 맞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살만한 집이 없다. 가격 대 성능비가 맞지 않는다. 즉 결국에 시장은 매도에서 매수로 가요? 매수에서 매도로 가요?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막 몰린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안 몰리죠. 안 몰리면은 저거는 저들이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이들이 돌아올 만한 빅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 14년까지 장기적 하락이었죠. 이때 무슨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초이노믹스. 자, 2018년 11월부터 떨어지다가 19년 하반기부터 올랐죠. 이때 무슨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금리 인하. 자, 그러면은 저런 빅 이벤트가 남아있으면 다시 오를 수가 있겠죠. 빅 이벤트 뭐 남았어요 이제? 2021년에 이번 달에 금리 인상, 12월에 종부세 부과되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DSR 적용되죠. 내년 3월에 상환유예 종료, 은행권 LCR 예대율 완화 종료되죠. 빅 이벤트는 있는데 반대로 빅 이벤트만 잔뜩 남았더라. 그러면은 버틸 상황이냐 안 버틸 상황이냐를 보면 답이 나온 거죠.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했어요. 서울은 이미 8월부터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업자들이 해가지고 아직도 사람 많아요 하고서 그따위 지표로 해가지고 KB든 부동산 원이든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계속 밀어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8월부터 서울 경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9월 거래량 보세요. 지금 1,500건 줄었어요. 1,500건. 4,000건 줄었어요. 4,000건. 근데 문제는 10월에 더 심할 것으로 보이죠. 한 방에 1억 떨어졌다. 금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센 데서 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 데서 세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그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조금 손실 보더라도 특히 센 걸 살 정도면은 자산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던 사람들이 비싼 걸 사잖아요. 고가를.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을 읽고서 이제는 안 되겠다. 어깨에서 판 게 아니라 이미 찍고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이라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낮추면서 많이 올랐을수록 양도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억을 낮추더라도 양도세는 85%면 내가 손해보는 돈은 1,500밖에 안 떨어진다. 1억 확 낮춰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몰릴 텐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고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고가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차피 그런 거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내가 시세 차익 보려고 사야지 이런 사람들보다 진짜 부자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몇 억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집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사는 거니까 그런 애들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 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중저가만 떨어졌다. 언제부터 막 10억, 11억, 12억 하던 것들이 중저가였어요.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초고가만 오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9억 4,700 이게 8억 8천 21억짜리가 20억 7억 2천이 6억 5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개주공 주공이면은 재건축 단지 아니에요. 직전 거래 대비 이미 5억 5천만 원대에 호가되고 있다. 문제는 저기 가서 물어보면 협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거다. 이거 자꾸 정부의 돈줄 옥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뭐예요? 다음 정부 되면 풀릴 거니까 버텨라. 그런데 돈줄 옥죄기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권입니다. 왜? 바젤3 적용 안 하고서 돈을 계속 풀어서 빌려줬기 때문에. 전 정부에는 초이노믹스 그리고 이번 정부에는 금리를 빨리 안 올리고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내리고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만 따지면 거의 뭐 세계 2등이고
거기에 전세보증금이라는 개인 간의 사금융까지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자, 전세보증금은 은행권이랑 관련 없으니까 가계부채 빌려준 것만 생각해봅시다.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줬어요. 저금리가 이자는 얼마 안 들어왔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런데 바젤 3가 뭐예요? 사고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은행들 현금 보유해놔! 이게 바젤 3죠. 미래에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미래 것까지 현금 보유 더 해놔. 현금 보유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 안 내주는 거다. 지금도 금매물, 최근 거래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호가는 이야기 웬만하면 잘 안 해줍니다. 왜?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가 중요하고 떨어질 때 호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반대로 올라갈 때 호가를 이야기하고 떨어질 때는 실거래가를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하락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이죠? 1억 3천. 요게 뭐 4억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다. 쏟아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다급하게 만들죠. 금매라도 잡아야 하나. 지금 잡는 금매가 고점이에요. 전문가 10명 중 7은 내년에도 오른대요. 뭐 때문인지 이야기도 안 해요. 맨날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근데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가 더 부족하죠. 내년에 집 살 의향이 있다? 없어요. 집땡, 뭐 다땡, 부동산 11땡 이런 데서만 조사하니까 막 집 살려는 사람들이 절반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막상 그냥 여론조사 해보면은 거의 없죠. 거기다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이벤트. 강남 공포의 종부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진 버텼겠죠. 종부세가 부과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 안 내면 이자 붙어요, 저건. 근데 내년이 너무 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산을 집에다가 다 분배하는 사람들? 현금 없어요. 있다고 칩시다. 7천만 원 냈어요. 내년에는 1억 낼 텐데. 드디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과거 집값 하락. 핵심은 금리 인상이 주요 변수로. 금리 인상돼서 집값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경제 위기. 거기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순간 거품이 붕괴된다. 그래서 이자 부담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54조, 55조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붕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3분기에 가계부채 하나도 안 늘리고 금리만 올려서 계산해 봤는데도 55조를 넘어섰다. 붕괴 직전이라는 거죠. 결론, 이미 붕괴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금매, 투매, 거래된 것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맨날 금매 아니다, 더 오른다. 자, 더 오른다에는 굉장히 논리가 빈약하죠. 공급 부족은 말할 것도 없이 2010년만 봐도 답 나온다. 공급 부족했었죠. 떨어졌어요. 자, 금매 아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금매 아니다, 안 떨어진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테지만 저 정도 내려도 사람들은 금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지 않을 만큼 심리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가진 사람 마음이다 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모든 물품이 가진 사람 마음이었죠?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놓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는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있다. 그게 시장 논리고 왜곡된 시장이 바로잡혀 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